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통은 선거를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유권자들은 누굴 찍을까 결심을 한다던데 이제 정말 총선이 3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이 매우 빡빡해요. 지금 여야 정당들은 선수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후보들 중에는 일부 새로운 얼굴도 보입니다만은 참신성과 혁신성 면에서는 한참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시스템 공천이라고 내세웠지만은 후보 내놓은 걸 보니까 누가 봐도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는 반응은 여야 모두가 짊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무리 상황인 총선, 울산의 상황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울산메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정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고요. 거의 다 됐죠. 네, 거의 마무리 거의, 수준입니다. 네.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4월 10일 총선에 나설 울산 6개 선거구 네. 공천 후보를 두 당은 모두 확정을 했고요. 네. 다만 북구가 북구는 문제. 야권 단일화가 진행 중인데 예. 이제 주민 여론조사로 거의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곧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양당은 총 6개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북구 이것을 제외하고는 예. 5개 선거구에서 격돌을 하게 됐는데요.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국민 추천 후보 대상 예. 여기를 이제 울산 남구갑인데요. 여기에 김상욱 변호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예. 남구 갑에다가 공들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공천관리위원회가 야심차게 정치 신인 청년 변호사를 등장시켰는데 등장시킨 배경 설명이 좀 있었죠? 네, 국민의힘 공관위는 남구갑에다가 이제 80년대생 청년 김상욱 변호사. 예. 울산 남구청에서 장기간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지역에서 가장 예. 필요로 하는 진짜 일꾼을 추천했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했는데요. 남구갑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3선을 했거든요. 3선. 예. 여기에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인데 그동안 가장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현역인 이채익 의원을 컷오프 시켰고요. 예. 나머지 경쟁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국민 추천대에 또 응모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여기서 4명을 상대로 경선을 붙였으면 예. 좀 더 컨벤션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일도 촉박했고 예. 그래서 가장 참신한 후보를 추천했다. 이게 이제 공관위의 설명입니다. 네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0대 전원수 변호사. 네. 이 전원수 변호사를 전략 공천한 부분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중앙에서 전략 공천을 하는 것보다 기존의 인물 가운데 참신한 인물을 찾는 게 예. 현실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야, 이 젊은 변호사 둘이 이제 붙게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욱 변호사를 두고 말이 좀 있어요. 김상욱 변호사 논란은 좀 뒤로 이제 밀어두기로 하고요. 자, 남갑의 다른 후보자들도 거물급이 아니면서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선 투입 7호 인재죠. 7호 인재. 이 영입된 전원수 변호사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한 상태인데요. 예. 전원수 변호사는 1984년생입니다. 예. 정말 이제 참신한 정치의 때가 묻지 않은 정치 신인인데요. 네. 초등학교 교사 5년 하다가 예. 이후에 변호사 활동을 한 이력을 갖고 있고요. 이력이 네, 대단합니다. 예. 또 이미영 전 울산시의 부의장, 예. 제3지대의 정당인 새로운 미래, 예. 새로운 미래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네. 이로써 남구갑에는 성별이 다른 두 젊은 변호사, 그리고 여성 정치인 등이 사실상 3파전으로 경쟁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예. 국민의힘 텃밭에서 이 신인 중에 또 다른 당에서 오모 씨가 또 한 분 나온 분 없던가요? 있습니다. 있는데, 있죠? 예.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모든 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를 다 거론할 수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신인들의 겨루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일이고요. 중구 상황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친윤 핵심 박승민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경선 끝에 김종윤 그리고 정영구 두 지역에서 나름대로 젊은 정치인들을 다 물리치고 따돌리고 공천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야말로 좀 일찌감치, 그보다 훨씬 전에 오상택 전 청와대 행정관이 단수 공천을 받아가지고 이미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구 당심이 친윤계 박승민 의원을 한 번 더 선택한 만큼 재선 여부에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재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은 비교적 젊은 신인이자 친문계인, 친문계 중에서도 오상택 후보 같은 경우는 순장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청와대에 있을 때 같이 함께 문을 나섰던 순장조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그 오상택 후보가 어느 정도 중국민의 표심을 가져갈지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같은 당 탈락한 두 후보들이 또 조용하게 승복한 것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선거구는 북구를 제외하면 특이 상황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국민의힘의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인 남구 을에서는 김 전 대표가 삼선 울산시장 재선 국회의원인 박명우 전 의원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요. 그런데 승리한 이후에 지금 그쪽은 지금 좀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그래서 이제 5선에 도전하는데요. 울산에는 이제 5선 국회의원이 한 분 있거든요. 정가변 의원이 있고 이제 두 번째 5선 의원이 나오느냐 굉장히 관심사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성진 전 남구을 지역위원장이 민주당의 좀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명 변호사를 따돌리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현역 검명호 의원, 민주당이 김태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굉장히 일찌감치 두 사람으로 확정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노동당 이장우 울산시당위원장이 여전히 깃발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3파전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맞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당과의 단일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사실 동구의 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에다가 끊임없이 단일화 이야기를 했지만 노동당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김태선 후보가 사퇴하고 우리하고 단일화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울주는 현역인 국민의힘 서범수 그리고 민주당의 전 울주 군수였던 이선호 이 두 분이 이제 양당의 대표 선수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분들도 비교적 좀 앞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상당히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구형 지역의 표심이 어떻게 되느냐. 구형 지역에서 항상 1,500표 내의 어떤 그게 있었는데요. 이번에 구형에서 구형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표를 갈라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 동구 단일화 얘기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이번 주말과 이제 주초에 이제 북구 주민 여론조사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금방 될 것이고요. 근데 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선거면 오늘까지만 되면 되는데 하루 전날에도 단일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투표 용지에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복잡합니다. 자, 문제는 북구란 말이에요. 윤종호 후보하고 이상한 의원이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북구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박대동 전 의원을 후보로 공천했지만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진보당과의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 이것 때문에 사실은 후보를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북구 민주당의 당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됐느냐. 우리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그래도 이곳에서 재선을 했고 어떤 지역의 기반도 탄탄한데 왜 느닷없이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한테 다 양보해란 말이냐. 이렇게 반발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윤종호 후보가 일단 윤종호 전 의원이 단일 후보가 됐는데 의도와는 달리 민주당 소속이던 이상한 의원이 이렇게 반발하면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버리니까 이게
정말 그래 될까 했는데 정말로 그래 되어 가니까 이게 이제 북구 지역에서 진보 정치를 주도했던 정치 선배들, 네. 시민사회단체 네. 이런 데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이대로 가면은 국민의힘에 다 헌납할 수 있다. 이런 네. 위기감 때문에 네. 양쪽에다가 단일화를 촉구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또 이상은 의원이 단호했거든요. 나는 반드시 승리해가지고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니까 예. 이게 좀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급하게 돌아갔고 그래서 예. 이제 중재 끝에 단일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예. 아는 얘기지만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대진표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자, 이렇게 본격적인 이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정말로 이제 후보 등록, 그리고 이제 후보 등록하고 나서 좀 며칠 있다가 아마 이제 이 26일부터인가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진표는 거의 완성이 됐고, 네. 그러면서 각 후보들도 잇따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지고 지지세를 가시하고 뭐 지지선언도 하면서 지금은 연일 매일같이 시의회 프레스센터에는 지지선언, 뭐 지지세 이런 것들이 막 이어지면서 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6개 선거구 전부를 석권하겠다 이런 목표를 일단 세우고 있고요. 민주당, 진보당은 최소한 3개 지역구 이상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 번 더 얘기하면 이제 마지막 변수인 이제 북구 야권의 후보 단일화. 이게 참 문제인데 후보 등록이 22, 23 시간이 촉박하단 말이죠. KTX 속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주장들 거세게 할 텐데. 주장은 거세게 하겠죠. 근데 거세게 하는데 단일화 방식이 문제거든요. 단일화 방식에 일단 주민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남은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전화번호를 예. 전화번호 그 부분을 어떻게 서로가 정리하는가.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돌리는 전화번호 예. 이거를 어떻게 표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 남아 있지만은 예. 일단 그 진보 정치의 속성상 네. 어떤 그 자기들이 하나의 목표를 목적 지점을 함께 가기로 했으면 예. 일사천리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단일화로 갈 것이라고 보이고요. 네. 일단 윤종호 후보 측에서 이거 단일화를 계속 그 여론조사를 거부해 왔거든요. 예. 거부해 왔고 무슨 소리 하느냐. 당 차원에서 이거 나를 단일 후보로 했는데 또 뭐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다가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종호 후보 측은 일단 그 자기가 한 발 양보했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여론조사에 임하고 예. 또 이상은 의원은 전통적인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여론조사에 임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결론에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때는 윤 후보가 거부를 하더니 처음에 거부하더니 당연히 거부하죠. 근데 이제 둘이 나오면 다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경선에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걸 수용한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꼭 뭐 여론조사에서 꼭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수용했다기보다는 아무도 이제 그 북구라는 그 지역 자체에 예. 어떤 정치의 어떤 구도가 지역 정치 구도가 개인의 어떤 목소리보다는 네. 오랫동안 진보 정치를 함께 해왔던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네. 지역에 인사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의 목소리, 그러니까 그분들이 중재를 하면 네. 결국 그분들이 중재를 뿌리칠 경우에는 뭐 단일 후보가 된다 해도 그 다음에 네. 선거운동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막히죠. 생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어떤 원로 정치인들, 진보의 원로 정치인들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북구의 단일화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밀어놨던 남구 감 얘기, 국민 공천자로 뽑힌 김상욱 변호사, 과거의 행적을 들춰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과거가 어땠는데요? 과거 비교적 이제 젊은 정치인인데 예. 젊은 정치인이 과거가 있어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이분이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거거든요.
아직 정치권에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던 인물이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 검증대에 오른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치 검증에 오른 거죠. 예. 오르게 되니까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네. 하나는 아주 초창기에 울산에 2009년도인가 하여튼 왔는데 그때 왔을 때 처음 일한 데가 송철호 변호사가 있는 법무부인 정우에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거기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똥인지 된장인지도 잘 모르고 예. 그냥 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송철호 변호사가 문재인 후보의 거의 후원회급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선이나 이런 거 할 때 후보 지지선을 하니까 거기에 이름이 같이 올라갔다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성범죄자들이나 이런 쪽에 변호를 했다는 논란. 예.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과 관련돼서 사무장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변호사가 성범죄자를 변론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살인자도 변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든 간에 네.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김상욱 변호사가 네. 이 국민 추천을 받기 전에 네. 정치 활동을 단 한 번이라도 한 이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어디에 출마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네. 이런 여론의 어떤 도마에 오르가다 아니면 예. 검증의 과정을 거치거나 이런 게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의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얘기도 이제 설명을 하던데, 로펌에 있을 때 선대 변호사가 좀 같이 이름을 올리자 하니까 올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거예요. 이제 네. 김상욱 변호사. 네. 이번에 김상욱 변호사가 이제 우리 언론에 노출이 되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변호사 활동을 쭉 많이 하면서 남구의 자문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초반에 이제 송철호 변호사 사무실에 잠깐 몸담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기하고 정치 성향이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나왔단 말입니다. 나와가지고는 이제 다른 길을 갔는데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국민의힘과 함께 했지 어긋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김상욱 하면은 그냥 국민의힘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이런 이제 반발, 예상치 못했던 복병 같은 건데, 이런 게 말이죠. 탈락한 예비 후보들이 뒤에서 배후 조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이런 건 좀 비겁하고 안 좋은 거죠. 설마 그렇게야 했겠습니까? 그런 일설의 말이 들리고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예를 들어 자신이 처음으로 정치적인 어떤 검증대에 오른 만큼 네. 좀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털고 갈 것은 확실히 털고 가고 사과할 것은 확실히 사과하고 이런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좀 클리어한 자세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 우리가 선거 때마다 물갈이 한다 하는데, 울산이 지금 많이 물갈이가 됐단 말입니다. 정치 신인들이, 자, 얘기해볼까요? 전은수 변호사, 김상욱 변호사, 김태선 후보, 오상택 후보, 새로운 이름들 아닙니까? 40대 기수론이 울산에서 이제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데요. 사실은 이제 울산이 선거 때마다, 총선 때마다 물갈이 폭은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한 30% 정도씩 물갈이 폭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물갈이 폭이라고 해봐야 또 기성 정치인들, 좀 올드보이들 이런 게 많았는데요. 그랬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40대의 어떤 전진, 배치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울산의 정치가 좀 더 젊어지고 있다. 이렇게 읽히기도 하고요. 좋은 현상이에요. 또 하나는 김기현 전 시장 같은 5선에 도전하는 정치인. 그리고 예를 들어 김상욱, 전은수 같은 이런 초선에 도전하는 아주 참신한 정치인, 이 신구가 함께 정치판에 뛰어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번 22대 총선에서 울산 정치가 좀 변화를 꾀하는 어떤
과정이다. 예.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관전 포인트를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울산의 미래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그 후보들에게 울산 시민, 울산의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이 우리가 관심사라고 생각이 일단은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얘기했던 물갈이가 됐다면 된 것이고 전체 시인들이 많이 이제 전진대치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이제 젊은 친구들을 믿고 너무 조급하게 많은 걸 요구하지 말고 이 신인들이 좋은 정책을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젊은 후보들을, 네. 젊은 후보들 개별적으로 다 만나봤거든요. 네, 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만나봤는데, 좋아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정치에 뛰어들면서 지역구의 공약을 개발한다 아닙니까? 네.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요즘 젊은이들은 과거와 좀 다릅니다. 네. 과거와 다르고 일단은 지역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현장에서 찾아다니면서 공약 개발을 하는 모습 굉장히 좋았거든요. 참신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아젠다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지역의 여러 목소리들, 각계각층의 목소리들을 담아내려는, 현장에서 담아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과거와는 좀 다르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22대 총선이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어떤 새로운 방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터닝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점에서 신구의 조화 그리고 새로운 어떤 미래 비전의 제시 이런 측면에서 울산의 유권자들이 어느 쪽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예.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기성 정치에 물들어 있던 이제 우리 같은 올드보이들이 이런 젊은이들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잘 받쳐줬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올드보이라고 좀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젊은 친구들도 이 올드보이들의 목소리도 좀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가지고 예. 버릴 거 버리고 또 자기 걸로 수용할 건 수용하는 그런 예.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다다음 주쯤 되면은 이런 신인들하고 이제 우리가 방송에 초청해서 정견을 들어볼 그런 시간들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만은 만나보고 또 다른 얘기도 준비하고 그러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 후보 등록이 이루어졌고 공식 일정이 시작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선거철이 치러지는 다음 주에는 더 치열한 현안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